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7%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하락을 했고요. 일단 뭐 계속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계속 21선 아래, 그리고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뭐 그렇게 애매하게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향 추세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고점들을 이었을 때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지금 추가로 내려갈 폼을 좀 잡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변수가 생겼죠. 네, 미국에서 2천조 가량의 또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흥국으로 다시 한번 돈이 몰릴 수도 있는데, 오늘 조금 애매했던 점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내렸지만 니케이는 2%, 그 다음에 상해종합도 1%, 나스닥도 금요일에 둘 다 상승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조금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환율도 지금 하락을 하다가 다시 1200원대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환율 모양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 증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이 다른 증시에 비해서 올랐던 한국 증시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 원화가 달러로 다시 들어가는, 아니면 미국장이나 그다음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보다 지금은 미국 증시가 더 매력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이탈이 좀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갈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빠져나가서 이제 지수가 좀 빠지면 그때서야 이제 기관이 다시 매수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기관은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또다시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둘 다 딱히 뭐 증시를 사지 않고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고객 예탁금까지 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조정 장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 또 기아, 현대, 애플카 또 관련해서 또 급락이 나왔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점 부근에 있는 주식들 잘못 잡으면 진짜 반토막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주까지도 그렇게 기사화되어서 악재에 쏟아져서 어떻게 그렇게 우량주가 14% 이렇게 내리는 그런 장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장이고요. 비정상적으로 오른 종목들은 비정상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잘못 가시면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는 기업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애들이 돈을 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몰린 애들, 근데 수급이 몰렸는데 월봉을 봤는데 그냥 아주 고점에 있다, 그거는 신규 투자하기에는 좀 위험한 거니까요. 일단 제가 한번 날 잡아서 그런 유형들을 좀 골라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리가 좀 필요한 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저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를 잡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한번 음봉도 길게 한번 내릴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 2천조에 관한 유동성이 어떻게 한국 증시에 반응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높아져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1선 아래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하향 추세에 갇혀 있습니다. 코스닥은 심지어 두 번째 이 고점보다 훨씬 많이 반등을 하지도 못했고요. 4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하향 추세를 계속 가는 것 같으니까 좀 불안해 보이네요. 그래서 빨리 유동성 자금이라도 들어와서 증시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저도 좋겠는데, 지금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배터리주도 조정을 좀 받았고요. 2차 전지 그쪽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증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450원 올라서 이 12,000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8% 상승했고, 오늘 뭐
올라서 기분은 좋죠. 네, 두산인프라코아 매각이 성공되어서 8,500억에 매각을 하고 나서 이제 재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네, 딱 여기 11,800원 정도 근처죠. 11,700원 그 선을 잘 지키고 반등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이제 증시 자체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지금 당장 위로 치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이 정도 선에서 네, 하락을 멈추고 이제 증시가 좀 내렸을 때 올라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이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하락을 했는데 두산중공업은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서서히 이제 반도체 이런 차량 2차전지 배터리주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게 되면 이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에너지 주식들, 네, CS윈드 이런 건 엄청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 걔도 이제 유상증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그 신주 주식이 발행되기 전에 조금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상장이 된 이후에 하락 가능성이 좀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이미 상장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고 조금 하락 추세선을 긋는다면 뭐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요 선 맞고 한번 21선 근처에서 다시 맞고 뭐 쌍바닥 다지는 형식으로 조금 바닥을 더 기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증시가 좋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증시 전체에서 외국인 자본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지금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조금 두산중공업에 대한 매도세가 좀 줄어들은 것인지 뭐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투자자는 지금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증시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증시가 내렸음에도 상승했다는 것에 만족을 좀 하겠습니다. 뭐 크게 외국인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큰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거고요. 두산중공업이 출발을 할 쯤에는 네,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그때가 한 1,000만 주 이상 터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이제 240주선 회복했고 다행히 이제 월봉선까지 회복하기 직전입니다. 저는 2월달까지는 그냥 12,500원 선 정도까지 회복을 해도 만족스럽고요. 지금 월 거래량이 거의 죽었죠. 네, 거래량이 아주 죽어있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다시 몰릴 때쯤에 좀 네,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긍정적인 것은 두산중공업이 지금 특정 시간에만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씩 실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치솟게 하는데요. 그런 점은 좀 두산중공업을 좀 꿈틀꿈틀 움직일 만한 세력들이 한 번씩 들어온다라는 것인데요.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특정 시간만 움직이고 그 외 시간은 별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네, 움직임이네요, 지금. 한번 볼게요. 네, 두산중공업 뭐 주가는 여기까지 보고요. 뭐 크게 볼 게 없죠. 그 다음에 네, 두산중공업 공매도량입니다. 공매도량을 보면 조금 찝찝하게 자꾸 증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 주까지 증가를 좀 했는데 이제 5월 15일에 공매도 재개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버티기를 해서 계속 공매도를 증가시킨 다음에 뭐 그렇게 될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공매도가 자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지 기간인데도 공매도와 잔고가 수량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은 여전히 공매도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크게 잔고 금액으로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여서 이런 공매도량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소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요.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두산 이제 친환경 에너지 업고 이제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뭐 좋은 기사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전망이 밝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강자 두산퓨얼셀은 이제 정부에 발표한, 네, 제가 이제 두산퓨얼셀을 따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사업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2040년까지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이 이제 두산그룹의 거의 뿌리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매출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이상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의 지분도 20% 정도로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두산그룹도 지금 두산중공업에도 좋게 생각이 되고 있고 블랙록도 이제 두산퓨얼셀 지분을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게 흘러갈 것이라고 네, 보고 천천히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자력 발전 부딘을 딛고 이제 네, 가스터빈 해상풍력 발전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고 연료전지 풍력 중소형 원자로 SMR이죠. 그 다음 가스터빈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발전 기술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재무가 해결되니까 좋은 기사들이 좀 뜨고 있고요. 2021년 유망 기업으로 좀 지목이 되었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끝까지 한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을 보면 네, 29조고요. 두산이. 그 다음에 여기 ROE도 23%면 높은 편이고 네, 부채 비율이 327%인데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많이 감소를 했고 100%대로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렇게 보고 다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밥캣, 퓨얼셀 이렇게 상력 편대로 두산 영광을 되살린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가 있었는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아의 두산 밥캣 51% 지분을 따로 떼서 지주회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 사업회사를 따로 떼서 만들어서 양분할을 한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 회사를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하고 두산 밥캣의 51%이 지분을 두산중공업으로 끌고 와서 이제 흡수합병을 한다. 흡수합병이 뭐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흡수합병 되면 이제 두산 밥캣의 수익 구조를 두산중공업이 직접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두산 밑에 두산중공업 밑에 두산퓨얼셀과 두산밥캣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은 뿌리에 해당되고요. 두산중공업은 줄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산퓨얼셀이 아직 뭐 크게 많이 매출액이 크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내년에 올해죠 이제 올해 5천억 정도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두산퓨얼셀은 점점 성장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두산밥캣처럼 돈을 잘 벌어주는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두산밥캣과 두산중공업의 중공업 분야가 좀 두산그룹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축으로 세계사를 축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두산이 이제 신사업을 로봇과 물류 이런 것도 하는데요. 드론도 있고요. 수소 드론. 그쪽이 아직 매출 규모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회사들이 커진다면 따로 이제 두산 퓨얼셀처럼 따로 사업부를 떼가지고 상장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뭐 큰 역할이 없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한참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과 두산밥캣을 중심으로 퓨얼셀을 성장회사로 키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3조 자관을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 가스터빈과 해상풍력 등 신사업 에너지로 성장 사업으로 육성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아를 제외하고 네, 그 다음에 밥캣 실적도 이제 제외를 하게 된다면 지금 매출액은 네, 별도 사업 매출액은 2조 5,440억이고요. 영업 손실은 1,5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막 크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결 매출액으로 잡혀서 그렇게 크게 잡힌 거였고요. 두산중공업도 지금 수주 잔고가 꽤 있을 걸로 저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8천억짜리 몇 개 이제 수주를 좀 했죠. 그래서 크게 수주를 좀 하고 이제 풍력 에너지까지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점점 매출액도 커지고 이제 영업 손실 이쪽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적인 상황에서 빚을 갚으려고 이제 매각을 했고요. 잘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해상풍력 등 신사업 기대감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신한군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8조 원가량에서 투입되는 8.2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이 풍력에너지에서 8메가와트인가요? 네, 하나당 8메가와트 정도 하는 그 풍력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말까지 이제 좀 땡겨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개발이 완성이 된다면 상당히 비중 있게 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 건설 장비, 중장비 업체인 두산 바켓도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두산 바켓을 끼고 뭐 그런 단기 차입금에 대한 그 금액을 좀 잘 갚으면서 신사업을 잘 키워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뭐 좋게 좋은 말이 많기 때문에 좀 올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풍력 발전이죠. 네. 풍력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관련 기업들은 두산중공업, CS 윈드, 뭐 상강 ENT 정도가 있다고 보고요. 뭐 발전소 관련돼서는 이제 한국전력, 뭐 그다음에 다른 공사들이 좀 붙어서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 설명은 없었지만 에카 플랜트도 두산중공업이 이제 중요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두산 퓨얼셀이 또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까지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수소 그룹으로 개편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주가는 지금 천천히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이제 상승을 좀 강하게 할 거라는 생각은 뭐 막 들진 않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지금 증시 자체가 좀 조정세로 조정장으로 접어드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움츠려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좀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경계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 개선이 진행이 되고 이런 신사업 에너지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두산밥켓이 떨어져서 두산중공업 아래로 붙게 된다면 이제는 두산중공업이 제 가치를 좀 받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오르길 바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반기에는 좀 가봐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증시가 저는 빨리 좀 조정을 끝내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000포인트 근처에서 애매하게 하면서 계속 음봉 양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릴 거면 좀 빨리 내려서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좀 빠져서 요런 에너지 관련주 두산중공업 특히 많이 못 올랐었죠. 상승장에서 그런 주식 위주로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유롭게 좀 천천히 두산중공업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수소 관련주가 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이 소식을 좀 전하고요. 2월 5일자로 해서 수소법이 또 통과되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